자, 우리 책은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페이지는) 1편입니다. 부동산 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는 총론입니다. 크게 공부할 건 두 가지예요. 부동산 학에서는 무엇 보고 부동산이라고 합니까? 부동산의 개념, 그 분류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분류라는 것은 부동산 학에 사용하는 토지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토지 건물이 일반 경제 재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성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24페이지 1절에서 네모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타이틀에 밑줄 할 겁니다. 타이틀에 앞으로 밑줄 하라는 얘기는 뭘 정의하는지 보고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기에 앞서서요, 왼쪽에 보조단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학문에는 연구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경제 원리와 경제 현상 위주가 된다라고 하면 법학에도 연구 대상이 있겠죠. 법학의 연구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게 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학도 학문이라 했으니까 부동산학도 연구 대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토지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OX. 우리 토지 건물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활동이라 하겠다는 얘기. 예를 들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거래 활동, 뭐 투자 활동, 혹은 뭐 감정 평가 활동, 이런 용어에다가 활동만 붙여주면 뭐라고 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단에 가면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럼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한 7, 8년 전에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그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 분양되지 않고 남아돈 거죠. 그렇습니까? 종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미분양.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현상은 활동을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자체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울 내용은 아니고 용어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진, 홍수, 해일은 부동산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금방 용어 정의를 했잖아요. 얘들은 부동산 현상 아닙니다. 얘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시는 걸 시험장 가면 부동산 학에서는 지진, 홍수, 해일 등 자연 현상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확인 좀 해드릴게요. 보조단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 투자, 감정평가 활동 등을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본 용어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타이틀에 밑줄에 했던 것처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줄여 쓰면 그냥 복합 개념이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복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일본식 표현인데요. 좀 편하게 정의하면 종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내리고 갈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앞으로 인식하는 관점이에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고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화할 건데 이제 부동산학에서 흔히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해서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들으세요. 그 책 작업을 할 때 뭐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그 쓰시는 것과 듣는 게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쓰고 있다 보면 놓쳐요. 근데 써놓고 또 집에 가서 보면 그 책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본인이 모르는 암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들으신데 주력을 하고요. 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쓰시면 돼. 되도록. 그리고 지금 책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1월달에 받을 책도 다 선생님들이 작업을 한 책이라서 불필요한 메모를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대다수 제가 하는 말에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들으시는 좀 주력을 하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이 밑에 이제 표 있죠, 표 있나요? 예, 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이라고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학에서 3대 측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동의어로 정의하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물리적 측면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습을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측면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지세, 지반 등을 말한다는 얘기고, 건물은 이게 몇 층짜리예요? 건물의 구조나 설계 등의 측면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지요. 눈에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이라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인 거니까 부동산의 수익이나 가격 측면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이란 말은 훤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권리 관계나 혹은 합법적 테두리에 맞는지 법적인 규제 측면 등을 부동산이 뭐라고 한다? 물리적 측면이라 하겠다는 얘기.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를 뭐라고 쓴다? 복합 개념이라고 쓰고, 다시 그러면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형적 측면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의 현장을 나가시면요, 부동산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는 특정한 측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전부 다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토지의 경우에 지세 지반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용이 법적인 테두리에 맞는지 볼 필요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 토지에는 지상에 건물도 없습니다. 그럼 이 1억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토지 가격 1억 원이랍니다. 흙값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고 읽어볼게요. 토지 가격 1억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의 지세 지반들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불법적이면 토지 가치가 높을 리가 없는 거죠. 설령 합법적으로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안 나오고 팔릴 가능성이 없다면 부동산 가치는 높게 형성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부동산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 가격 가치라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 법률적 측면이 충족이 되면 경제적 가치도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자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은 어디서 공부하나요? 민법이고 나머지 복과목인 거고, 학계로는 본단에서 주로 경제적 관점을 공부를 합니다. 철저히 부동산 학계로는 가격과 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내립니다. 복합 개념이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관점으로 체계화해서 바라보는 관점, 사고 원리를 뭐라고 쓴다? 복합 개념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수업 들어와서 첫 시간에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학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연구가 됩니다. 우리 국내 학자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초란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 초대 학자분이 김영진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일본 가서 부동산학을 연구를 하고 국내 부동산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내 현황을 와봤더니 국내 부동산학의 기초, 베이스가 없어요. 학문의 근간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학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학문들을 전부 다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 측면을 연구한 학문은 뭐가 되겠어요? 법학이 될 것이고, 지세 지반을 연구하는 학문은 대표적으로 토목학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구조 설계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학. 이건 뭐겠어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다. 그러니까 주변 학문을 끌어오는 관점이 무엇이다?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만드는 이론적 근간입니다. 이것이 이론적 근간이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학 전 분야의 복합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이 부동산학의 근간이고 배경이라 했고요. 했으니까 조금 전에 용어 정리했던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OX. 전 분야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을 모르면 그 질문 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학을 만드는 근간이라 하기 때문에 활동과 현상도 무슨 관점으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그렇게 물어볼 질문은 없을 건데요. 특정 분야에서 복합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질문인 거죠. 학문의 근간이니까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책 지문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 항목에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를 복합 개념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부동산 활동 용어 정의했죠? 활동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을 뭐라고 돼 있나요? 종합과학이 무슨 말이다? 다른 학문을 베껴왔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과학으로 태동시킨 이론적 근간이고 배경이 되는 부동산 학적 개념으로 부동산 학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자,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특정한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부동산 학적 개념이다. 써둘게요. 인식하는 관점, 세 가지로 인식하는 관점을 복합 개념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정리는 잘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본시험 지문이에요.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인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이 있는데 도움을 주더라. 말 됩니까?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법경기라고 뭐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외워도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인식할 때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정의하신 겁니다.